오늘은 두 번째 제가 인터뷰 영상입니다. 지난번에는 20대, 30대 젊으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촬영했다면 오늘은 30, 40 결혼하신 분,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 애를 키우고 기혼자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오실 건데 오시면 제가 또 자연스럽게 또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문을 좀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기 멀리서 오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혹시나 네, 타 지방에서 네네네. 자주 왔어요. 혹시 저기 얼굴 공개는 힘드신 거죠? 네, 얼굴 공개는 좀. 그러면 제가 여기 마스크까지만 나오게 오늘 이렇게 해드리고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언저리를 바라보고 있는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닉네임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네, 슈비나예요. 슈비나님. 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지난주 촬영했던 영상을 오늘 이제 날짜로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지난주는 제가 그 결혼 안 하신 이제 미혼자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젊으신 분들 위주로 어떤 생각을 이분들이 하고 있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기혼자 3040 이제 아이가 있으신 이제 기혼자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서로 또 얘기를 또 나누실 분을 제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촬영 또 제가 오늘 또 지난주는 여기 건물을 제가 청소를 했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한 차로 한 1,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저희 이제 어머니 명의에 돼 있는 원룸 건물을 이제 가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하는 예정인데 관련돼 가지고 장면을 촬영해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시청자분들 대표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촬영을 같이 청소하는 걸 찍었었고, 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근처에 저희 어머니 명의 건물이 있거든요.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화면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뭐 원룸 건물 몇 개 운영한다는데 왜 맨날 여기만 나오냐라고 댓글 다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은 저쪽 이제 근처에 가가지고 차로 이제 이동하면서 거기를 오늘 청소하는 걸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이제 청소 도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요한 것만 이제 저희 어머님 집에 없는 것만 제가 챙겼습니다. 여기 이제 뭐 살충제 지난주 나왔었던, 그 다음에 물호수하고 요건 이제 마지막에 다 청소 끝나고 이제 방향제거든요. 그래서 커피 향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요거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타시죠. 네, 여기서 한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가까운가요? 네네네, 여기서 우연찮게 제가 이 건물을 맨 마지막으로 샀는데 저희 어머니 첫 샀을 때 2015년도쯤에 샀는데 그 건물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면서 저도 청소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네네. 이 원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분양권 위주로만 처음에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영상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부모님이 헤어지셨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뒤로 이제 혼자 계속 사시면서 원룸, 그러니까 일반 건물 2층에 투룸 전세에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뭐 자녀가 이제 부모의 그 뒷바라지라든지 봉양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결혼을 했고 또 애를 또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원룸 쪽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을 뭐 아파트 분양권 조금 해봤으니까 이쪽도 공부를 좀 해보면 나름대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대비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월세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럼 어머님 반응은 어땠어요?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시고 도대체 왜 빚 자체를 이제 두려워하시거나 부정적이고 빚은 져서는 안 되고 절대로 뭐 은행에 돈을 왜 빌리냐, 내가 뭐 지금 있는 전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는데라고부터 말씀하시면서 아니 그 원룸 전세 같은 것도 나중에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나중에 전세자들 나갈 때 돈이 있는데 바로바로 전세자가 안 구해져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몇 달을 제가 설득을 했죠. 이런 상황 때문에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엄마 그 예를 들어서 그때 있던 전세 자금하고 내가 또 그 전에 모았던 돈하고 합쳐가지고 뭐 대출 좀 이렇게 받아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몇 달의 설득 끝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팔고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머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너무 좋다 하시죠. 그러니까 와 이게 너무 막 왜냐하면 저 원룸이라는 게 팔아야지만 내 돈인 거고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월세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마음이 이제 쫓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엄청나게 넉넉하게 뭐 부자처럼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지금도 이제 일을 그만두셨다가 또 최근에 또 어머니가 또 막 요양보호사인가요? 그거 좀 몸 아프신 이제 분들 그거 자격증도 얼마 전에 따셔가지고 한 번씩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셔가지고 그것도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적으로. 그쵸. 노후 자금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저것하고 나중에 국민연금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금씩 하는 이런 일에 나오는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하시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착했습니다. 네. 금방 오죠, 맞죠? 여기 보시면 저기 여기로 가시면서 설명드리게 되겠네. 예. 진짜 가깝네요. 네네.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건물이 저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로 돼 있잖아요, 맞죠? 예, 앞에. 그렇네요. 이게 20년 정도 됐어요. 건축 연한이. 근데 처음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작은 사거리지만 이렇게 사거리로 돼 있잖아요. 네. 코너 쪽에 있는 건물이 좀 그래도 나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예. 건축 요새는 이제 필로티라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주차법 때문에 1층에는 무조건 주차장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지금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건축법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옆쪽에 이렇게 세 대인가 네 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는 1층에 필로티가 없는 거죠. 네. 구조가 1층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고 제가 여기를 그때도 여기 사기 전에 제가 한 대구 권역에 한 10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건물을 한 6개월 정도 돌아다녀서 봤는데 여기를 산 이유가 그러니까 대구의 수성구의 뭐 범어만촌동 메인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성구였고 여기 앞에 공원이 이렇게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네. 여기 앞에.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지 면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땅 면적. 네. 여기가 83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성구에 83평의 땅을 가질 수가 있다고 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거주 환경도 좋고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래됐지만 대지랑 입지를 보고 사시는 네네네.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한 이제 그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가치는. 이제 땅값이 이제 오래되면.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이제 1종이지만 나중에 좀 주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상향이 되면 종상향이 2종이나 3종으로 돼버리면 예. 아파트도 뭐 예를 들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얘기지만 이 입지를 보고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핵심인 게 뭐냐면 땅이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원룸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작아요. 네. 방 크기 자체가. 왜냐하면 좁은 땅에 여러 가지 방을 넣다 보니까 원룸 크기 자체가 작은데 여기는 원룸이 일반 투룸 정도 크기 된다.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여기 되게 크다.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크다는 거죠. 옥상에 저희 어머니가 여기 청소 도구를 올려놓으셔가지고 크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장갑 끼고 지난번 했던 것처럼 저도 보통 오면 이제 빗자루 쓰레받기 그 다음에 요 밀대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여기 구석구석에 이제 살충제 건물을 한 채 매입할 때 대출은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제 나름대로 정한 비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의 건물이 있다고 예를 들면 대출은 5, 그다음에 내순 투자금은 3, 2는 보증금이죠. 전세나 뭐 월세 보증금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그 원룸이나 투룸이나 보면 전세가 들어가는 집 있잖아요. 네. 한두 집 정도 전세금 빼줄 돈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랑 좀 다르거든요. 바로바로 전세가 빠지고 바로 들어오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 여유 자금은 계획은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오면 제가 다른 거는 많이 못 도와드리는데 여기 풀 같은 거 있거든요. 담배꽁초나 그런 거는 제가 자주 뽑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면서 이제 어차피 사시면서 관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하게 많이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이라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못 합니다. 더 자주 와서 하면 좋은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룸은 세금이 아파트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임대사업자 물건을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종부세가 내가 가진 물건의 개수가 많아서 지금 뭐 1인당 9억이라 그러는데 10억으로 올라간다 한다 말이 있지만 관련해서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되고 임대사업자 물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내가 근로소득자든 자영업자든 간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별도 소득이 있을 때는 그 1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내가 다주택자 경우에서는 내가 전세를 뭐 어떻게 주고 있고 작년 기준에, 그다음에 월세를 어떻게 주고 있고, 이 임대 물건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각 호실별로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잖아요. 관련돼서 그 간주 임대료라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하는 세금을 1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을 걷어가더라고요. 가슴 아프게도. 제가 원룸을 알아보니까 1층에 이제 그 가게가 있는, 그러니까 원룸이 있고 상가가 그러니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원룸이 있고 이제 원룸만 있는 그런 건물이 있던데 네.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제가 이제 보면 1층에 이제 저희 아까 저 건물, 그러니까 원래 저기 제가 가게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는 1층이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근생 건물이라 하거든요. 예. 거기는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내가 상가로도 내가 임대를 줘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요즘에 다 넣는 트렌드예요. 이유가 뭐냐면 대출이 좀 더 잘 나와요. 내가 나중에 샀을 때 이게 이게 만약에 주택으로 돼 있다면 은행에서 봤을 때는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근생이 하나가 있는 이유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다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지은 건물들 보시면 1층에 두 집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근생 건물 2개 들어가는 데도. 넓은 이런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은행 측면에서도 여기는 일반 주택이 아니고 별도의 근생 건물이 있다 그러면 대출적으로도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 올 그거보다는 내가 나중에 장사해도 되거든요. 저처럼 하시고 싶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저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비흡연자 입장에서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담배는 흔적이 남잖아요. 맞아요. 근데 피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뒤처리를 본인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근데 여기도 처음에 사실은 여기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샀을 때. 여기 보시면 페인트 칠하고 여기 밑에 그 전에 관리하시던 분이 여기 밑에 쓰레기가 다 있었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다 막 몇 포대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샀을 때. 저기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 막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사가지고 이제 꾸민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와보시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텃밭처럼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해가 잘 안 들거든요. 근데도 네. 이거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어머니가 뭐 이렇게 여기서 나는 거 한 번씩 갖다 줘요. 저희한테. 뭐라고. 그래서 소일거리로 또 어르신 분들이 하기도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 하세요? 뭔가 저는 참 이것도 진짜 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동을 특별하게 하는 건 제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더 악화는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밤에 뭐 이렇게 막 야식을 먹거나 막 폭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 최대한 일찍 자려 하고, 제가 평소 6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찍 자려 해요. 보통 10시 전에.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자려 하는 편이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자전거 있잖아요. 네.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살기 위해서 제가 이래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 특별하게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관리비가 있잖아요.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뭐 수도세, 전기세, 그다음 뭐 공용 와이파이, 뭐 수신기 이런 게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 명의가 한 사람 명의잖아요. 네. 이거는 다세대 빌라가 아니고 다가구이기 때문에 주인은 이제 건물주는 한 명이고, 각 세대별로 전기세하고 가스비, 도시가스, 그거는 별도로 다 나가요. 한전에서 나가고 도시가스 업체에서 다 나가고 있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딱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센서 등 같은 거, 네. 그게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공용전기라 그러거든요. 공용전기는 건물주한테 가요. 근데 그거는 크게 안 비싸고, 뭐 건물마다 좀 다르겠지만 5,000원 전후 한 달에.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 또 수도 쓰시잖아요. 네. 수도는 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건물주로 가요. 그 수도세 요금이.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아마 운영하시는 분 아실 건데, 건물주가 내요. 그 다음에 그럼 호실별로 나눠서 아니요, 계산해서- 한 방에 나와요. 한 방에. 계량기가 하나로 돼 있어요. 네. 건물로 들어오는 계량기가. 그러니까 가스비하고 전기세는 별도 계량기가 다 있고, 저거는 수도는 하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두 달에 한 번 나오든 간에 그거는 보통 건물주가 부담이다.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유선 방송, 와이파이도 보통은 건물주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로 묶여 있어요, 계약이.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5세대니까 15세대 유선, 인터넷, 와이파이 이렇게 해서 약정 보통 우리 하잖아요. 3년 네. 약정이든 뭐 일반 가정에서도 네. 똑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15가구니까 좀 다른데 10만 원 내외 유선, 인터넷, 뭐 와이파이 세대가 늘어날수록 비싸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다음 뭐 예를 들면 CCTV도 달려 있잖아요. CCTV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관리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보느냐. 내 집에 그냥 놔두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 집에 그 본체하고 화면하고 집에 있단 말이죠. 저 건물도 똑같아요. 저 건물도 처음에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했고, 보는 거는 보통 어플로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폰 어플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여기 없어도 내가 화면 보고, 이렇게 건물에 설치된 카메라별로 어디 이렇게 뭐 화면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거는 전기세로 들어가겠죠. 별도 비용은 관리하는 업체 내가 안 맡긴다면, 맡기는 것도 별로 없어, 솔직히. 뭐 크게 없고, 어차피 전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인터넷도 되고. 그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그 공용 전기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처음에 초기 설치비만 필요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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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쓰레기통 있네. 여기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여기가 옥상인가요? 와. 저도 보통 이제 청소 끝나면 한번 올라가서 땀을 식히고 내려가는데, 경치 한번 보죠. 여기 왜 그러냐면, 저런 아파트도 얼마 전에 없었거든요. 와, 저기 또 새로운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왔구나. 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막 새로운 건물 짓는 곳도 많거든요. 네. 저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주택들도 이제 아마 변모를 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변하고 있네라고 이제 한 번씩 보죠, 저도.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참 좋으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룸 선택하실 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주거를 하실 분들은, 여기 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시끄럽거나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대도로 쪽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 대지 자체가 상업지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술집도 많고 모텔도 많고 이러면 밤에 시끄럽거든요, 특히. 그런 쪽보다는 저기를 한번 비춰가 주실래요?
저기가 이제 대도로잖아요. 저기 앞에가. 저기 대도로에서 그쪽 붙은 쪽 말고 한 블럭이나 두 블럭 안쪽에 들어오는 쪽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서 버스 타기에도 걸어 다닐만 하고 너무 구석만 아니면 대도로에서 그런 위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원룸에 관심이 있다 하셨잖아요. 맞죠? 촬영하시는 네. 분이. 주변에 편의 시설이 있는 게 좋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편의점 많이 가기 때문에 편의점이 주변에 있는가. 어차피 아파트와 다른 게 아파트는 가족들이 산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 아이의 학교, 뭐 안전. 학원, 네, 왔다 갔다 잘할 수 가깝냐 안 가깝냐. 그다음에 뭐 지하철 가깝 이것도 중요한데 원룸 다가구 쪽에 투자하실 때는 여기 실제적으로 사시는 분이 누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막 삐까뻔쩍하고 모텔 있고 거기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약간 너무 멀리는 말고요. 대도로에서 한두 블록 안쪽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편의점이라든지 가까운데 그 다음에 앞에 조금 조용한 공원이 있고 너무 시끄럽지 않고 왜냐면 조용한 사람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제가 해보니까 시끄러운 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통 선택한 이유가 조용하고 또 공원 있고 버스 타러 나가기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라든지 상관이 없죠 전혀. 학교가 필요 없잖아요. 이 혼자 사시는 분 이미 이 교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통 차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뭐 또 무조건 뭐 지하철이 가까워야 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우면 좋죠. 근데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쪽을 먼저 그러니까 수요자가 누구냐 이 동네에 주로 여기를 누가 거주를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그런 쪽을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건물을 내가 나중에 선택하셨을 때는 그걸 좀 중심을 하셔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3040 기혼자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참 3040 이제 제 세대죠. 이제 제 세대인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이렇게 그 분석을 보면 대부분이 30, 40대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저처럼 결혼하시고 뭐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폭등한 걸 보시면서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적인 부담감이 또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주변에서 보는 시선 자체가 다주택자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적폐니 뭐 주택 가격 상승의 원흉이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매도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힘들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나눠졌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핵심인 두 가지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마지막 나오기 전까지 받는 월급을 어떻게 내가 자꾸 실물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자녀를 요즘에 뭐 낳든 안 낳든 그런 뭐 선택이죠. 근데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지만 내 자녀를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양육할 것인가가 저는 두 번째 큰 축이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큰 축인데 힘들죠. 직장 생활도 힘든데 뭐 퇴근하고 뭐 공부해라 제가 막 잔소리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공부해라 뭐 임장 가라 책 봐라 뭐 TV 보지 말고 뭐 해라 자꾸 제가 참 이게 어떤 분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물론 뭐 즐겨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차도 사면 좋고 좋은 집에 살면 다 좋죠. 누구나 다 원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저는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내가 지금 많이 벌 때 지금 내가 아직 젊을 때 현금 흐름이 이제 30, 40대까지는 계속적으로 월급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는 조금 10년, 20년 뒤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자녀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4년, 5년 전에 제가 꾸준히 했을 때 저기 수성구 메인 입지에 제가 전세 매매 갭 1억으로 그때는 가격이 좀 이렇게 조정됐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대구에. 그때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갭이 너무 벌어져 버렸죠. 매매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자녀 교육도 부모의 역할과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서 하겠지 뭐 요즘에 뭐 학군 뭐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의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학군이 중요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기에 수성구 메인 입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나오고 싶은 사람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학군이 중요하구나 또 느꼈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분위기에서 학습 환경에서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축으로 가셔야 된다. 둘 다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몇 가지 포기하셔야 돼요.
퇴근하셔가지고 뭐 회식하거나 술 먹는 시간, TV 의미 없이 보는 시간, 카페 가가지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 무조건 카페 가서 그냥 막 수다 떠는 시간,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치고 낚시하러 가고 한 번씩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무조건 매몰돼 있으면 이 시간이 덧없이 이렇게 쭉 그냥 다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봤을 때는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후회한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힘들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저도 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두 가지 큰 축을 딱 계획을 잡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다. 저도 같이 발전하는 이제 저와 구독자 시청자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하여튼 영상 촬영해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